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뉴스에 피드백을 더한다. 주간 뉴스피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다 독과점 논란, 내부 반발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의 특혜 시비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지만 수영장과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업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손님에게 마스크 쓰기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톱합볼 키워드는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인 독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에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일 경우에는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상의 결과가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으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톱합볼 키워드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질서별로서의 과태료와 특정 업종의 사람이 그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범했을 때 부과되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I'm not trying to be dramatic, but I need someone who can take a little heat. You wanted thunder, now you have it. I want a boyfriend who can handle all of me. It feels like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We were making out and reaching for the stars. But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Cause you, now you say you wanna A bad boy, all the good girls think they need a bad boy, and all this time I try not to be a bad boy. what they really do. Shit, I'm not good at being cool when it come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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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first you're running me over, then you're like, why you making a scene? You gon' blame this on me? Oh, no, no, no. Don't be acting all sweet to get to my head and then just go mean. Look what you're doing to me. It feels like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We were making out and reaching for the stars. But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Cause you, now I say I wanna a bad boy, All the good girls think they need a bad boy, and all this time I try not to be a bad boy. what they really do. Shit, I'm not good at being cool when it come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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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ried my eyes out, expecting reply. You send me Snapchats with some other guy. I'm done with heartaches, done wasting my time on you. Now you say you wanna A bad boy, all the good girls think they need a bad boy, and all this time I try not to be a bad boy. what they really
오늘은 미국에서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1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선 방식을 비교하고 대선 결과를 소개하는 것까지 강민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대선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의 선거가 바로 반영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다소 독특한 대통령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선거인단 제도라고 불리는데요. 선거인단이란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그룹으로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인원이 다릅니다. 총 선거인단은 538명이며 한 표라도 더 많은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됩니다. 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거인단이 최종 투표를 한 후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게 되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이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하게 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은 본인의 의사 없이 주의 투표 결과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사실 선거인단이 한 주에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선거 전 캘리포니아 지부는 민주당 선거인단, 공화당 선거인단 리스트를 각각 만들게 되는데요. 집계 결과를 보고 민주당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받을 시 민주당 선거인단들이 최종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선거가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 선거라고 오해하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되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투표수가 많아도 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45대 대선 당시 힐러리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트럼프보다 300만 표 이상 더 얻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선거인단은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신 투표가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치열했던 이번 대선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특한 대선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선 1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선 방식 비교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박성준 기자와 함께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과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기자. 네, 박성준 기자입니다. 먼저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전 행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갈 것이라는 진보적인 공약이 많았습니다. 먼저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의 인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필수품 부족 등의 문제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 만든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 개선한다는 의견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반난민 정책과는 반대로 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이든의 당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 다른 행보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영향을 받으므로 더욱 면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부양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곧 국제 교역이 늘어나고 수출 위주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호재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권 교체는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변화를 일으키므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 전 바다는 늘 고요한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수모를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그래 그때 나는 잘 몰랐었어. 우린 다른 점만 닮았고 저리 들어 먼저 떨어져 버린 너와 이제 나도 닮았네.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에게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레임은 다리를 저는 저른바리에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걷는 저른바리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한 표씩 행사하는 직접 선거가 아니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선거입니다. 앞으로의 미국 선거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석 정식 개표 후 당선인 최종 공표를 하게 됩니다. 또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주간 뉴스피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보조의 강민희, 기술의 최다은, 취재의 강민지 박성준 기자, 진행의 박정민 앵커였습니다.